안녕하세요. 서초 TOT 학원 강사 이혜수입니다. 지금부터 원촌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기억 보면 369가 반복이 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점은 생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0.369에 3의 땡, 9의 땡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니은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일까요? 무한소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순환하는 무한소수. 두 번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유리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만 유리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디귿.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아니죠.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리을. 모든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죠. 기하분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무한소수입니다. 0.74땡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요. 지금 순환마디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는 90이 되고요. 74에서 7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어요. 정답은 0개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수 중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두 개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나 5 이외의 것이 있다면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하분수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번부터 약분을 해보면요. 3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35가 되고 분자는 분모는요. 44가 되겠네요. 지금 11이 있기 때문에 1번은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분모에 11의 인수가 있죠. 그리고 2번은 분모에 있는 7이 약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도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3번 같은 경우에는요. 3하고 7이 105에 다 약분이 됩니다. 35로 일단 약분이 되고 35에서 7이 약분이 되면 5만 남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7로 약분이 되네요. 7로 약분을 해주면 25분의 3이 되기 때문에 분모에 2와 5 이외의 것이 없어요. 5번 같은 경우에도 5가 바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분의 5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라고 했어요. 우리 방금 앞에 문제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한번 확인해 봤었죠.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는 2와 5 이외의 것이 있어야 되고요. 유한소수는 2와 5만 있어야 돼요. 어디에? 분모에. 어떻게 나타냈을 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8분의 5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5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2와 5 이외의 것이 없어야 되니까 이 3의 제곱은 무조건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x라는 숫자는요. 무조건 3의 제곱의 배수여야 돼요. 지금 보면 문제가 잠깐 잘못 나왔는데 근데 잠깐 다시 써볼게요. 문제가 20, x 40일 때 이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9의 배수 중에서 20과 40 사이에 있는 숫자는 27 그리고 36이죠.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63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담고 있네요. 지금 보면 소수점 아래에 순환 마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99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을 보면 소수점 아래에 순환 마디가 한 개라서 90이 분모가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 순환 마디를 제외한 이 42를 빼주는 것. 이 과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요. 분모가 일단 999가 돼야 됩니다. 909가 되는 건 옳지 않아요. 분자는 맞습니다. 4번은요. 4번은 순환 마디는 3개고 순환 마디가 아닌 숫자는 1개죠. 그래서 분모가 999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순환마디 2개, 순환마디 아닌 게 1개가 있죠. 그래서 분모가 990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m인 실을 남김없이 사용해서 정円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정円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n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정円각형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9라는 거겠죠. 한 변의 길이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는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랑 5 이외의 숫자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9로도 나눠지지 않는 그런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를 따져보면요. 지금 소인수 분해를 다 해봐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찾아서 걔만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보면 5번 같은 경우에 54 2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숫자는 9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이 최대인데 얘가 3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3이 나눠지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13분의 2는 10분의 x1 플러스 10의 제곱분의 x2 플러스 10의 세제곱분의 x3 이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소수로 나타냈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소수로 나타냈을 때 0.xxxx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자리가 10분의 1의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자리가 10의 제곱분의 1의 자리, 이 자리가 10의 세제곱분의 1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숫자들이 x1, x2, x3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x1, x2, x3 그리고 x27까지 더하라는 거는 각 자릿수를 27번째 자리까지 더하라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우리 13분의 2를 분수가 아닌 소수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는 0.15384 반복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점은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15384 6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보면 순환마디가 6개예요. 그럼 27개 안에 6개가 몇 번 들어가냐면 4번 들어갑니다.
그럼 4번이 들어가고 남는 건 3개가 되겠죠. 순 한마디 앞에 3개를 나중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6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6개의 순 한마디를 모두 더하면 27이 나오고요. 이걸 4번 곱하면 108이 나옵니다. 그럼 108에서 나머지 순 한마디 3개, 1하고 5, 3 더해주면 117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117.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126분의 45, 그리고 132분의 55에 어떤 자연수 A를 각각 곱하여 소수로 나타낸다고 하네요. 근데 또 유한소수가 된다고 해요. 원천중학교가 이 유한소수를 만드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계속 말하는 게 입이 아프죠.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2랑 5만 남아있어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분의 45가 되고요. 다른 숫자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1 분의 55가 돼요. 그러면 기하분수로 만들어 볼까요? 기하분수로 만들어 보면 2 곱하기 7분의 5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가 되겠네요. 이 두 가지 숫자가 둘 다 유한소수가 되도록 어떤 자연수 A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A는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모두 7과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즉 21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21의 배수 중에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숫자는 얼마일까요? 100에 가까운 숫자를 찾아보면 5를 곱한 105 또는 4를 곱한 84. 그럼 둘 중에 105가 더 가깝죠? 그러면 10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단항식의 계산입니다. 가볍게 풀어보면 1번은 A의 8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2번은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지수에서는 계산이 되죠. 그럼 A의 6이 나와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A의 6 나누기 A의 15예요. 그러면 이건 A의 9분의 1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은 A의 12 나누기 A의 12. 이게 0이 된다고 착각하진 않겠죠? 같은 숫자를 나눠주면 1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홀수를 곱했는데 얘는 짝수를 곱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계산을 안 해봐도 5번은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수를 K라고 한대요. 그럼 K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나타내면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을 모두 곱해보면요. 각 숫자들이 몇 개씩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K는 2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고요. 3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됩니다. 그리고 5는 하나, 둘, 2개. 그리고 7은 1개가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15가 됩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3의 x로 한번 묶어줄까요? 묶어주면 3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숫자는 3의 x에다가 9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3x 곱하기 13이 됩니다. 이게 351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의 x, 13을 나눠주면요. 27이 되겠죠? 그럼 x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일단 모든 인수들을 소인수로 분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소인수 분해해볼게요. 그러면 5의 20 곱하기 7의 20 분모도 소인수 분해를 해볼까요? 그럼 2의 20 곱하기 7의 20 그럼 분자 분모에 있는 7의 20제곱은 다 날아가겠죠? 분모에 있는 20은 마저 2로 나눠줍니다. 그럼 남는 건 2의 23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 이걸 자릿수를 확인을 하려면 일단 10의 거듭제곱꼴을 만들어야 돼요. 10의 거듭제곱꼴은 2 곱하기 5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해를 하면 이 부분에서 10의 거듭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2의 3 곱하기 10의 2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10의 20제곱이 되고요. 그럼 8에다가 0이 20개 있는 거니까 이 n의 값은 21이 됩니다. 21 자리가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먼저 괄호부터 풀어주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써주겠습니다.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그대로 남고요. a의 세제곱, b의 6제곱 곱하기 이건 그대로 써줄게요. 그리고 괄호 풀어준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면 4a의 제곱이 분자로 가고 9b의 4제곱이 분모로 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의 6제곱이랑 b의 4제곱을 약분을 먼저 해주고 나면 계산을 다시 해줍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4x a의 8제곱 b의 4제곱은 4a의 y b의 z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4x가 4가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9 y는 8 z는 4가 되겠네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하면 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빼야 할 걸 잘못해서 더했대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5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 식을 이항만 시켜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 어떻게 구할까요? 5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6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게 어떤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바르게 계산한 식은요. 다시 이 6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7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뿔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원뿔은 어떻게 구하죠? 원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요. 자, 3분의 1 먼저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h 곱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a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2a의 제곱 곱하기 h 곱하기 파이가 16 파이 a 제곱 b 마이너스 8파이 a래요. 그러면 우리 파이 먼저 양변에서 없애줍시다. 그리고 4a 제곱이 있잖아요. 얘가 4a 제곱이 되겠죠? 그럼 4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계산해보면 3분의 1 a 제곱 곱하기 h는 4a 제곱 b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분의 1 a 제곱만 나눠주면 h가 나와요. 그래서 나눠주면요. h는 12b 마이너스 a분의 6이 되겠네요. 답은 1번.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b분의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일단 둘의 부호는 다르죠? b가 음수면 a는 양수예요. 그러면 b의 제곱은 양수, a, b는 음수인데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 보면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돼야 되죠? 그럼 a가 더 커지는 게 맞습니다. 3번은 보면 a가 음수, b가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은 양수, 마이너스 b분의 1은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2, 3번도 맞습니다. 4번은 보면요. 부등식에서는 같은 숫자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5번을 보면 b가 음수, a가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는 양수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부등식의 해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1번은 풀어보면 12, 12보다는 작아요. 틀렸고요. 4가 3보다는 크죠. 틀렸고요. 5가 7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맞아요. 16번에 3번은 맞고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3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9 빼기 2, 그러니까 7이 6보다는 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대입만 해보면 되는 문제라서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 항이 있어야 되고요. 2차 항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b 플러스 3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차 항은 사라져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1차 항은 살아있어야 되니까요. b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이 되지 않는 선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넘어갈게요.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모두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나타나야 된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은 양변에 6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3a-2는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식도 한번 볼게요. 0.4 2x-3 2x 플러스 b보다 크다.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에요. 둘을 더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민이는 집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1.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영화관에 가려고 한대요. 집에서 500m 떨어진 거리. 500m면 0.5km죠. 0.5km 떨어진 A 지점까지는 시속 3km per hour로 갔대요. A 지점까지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가다가 영화 시간에 늦을 것을 걱정해서 A부터 B 지점까지는 7km per hour로 달렸대요. 그러다가 힘이 들어서 B부터 영화관까지는 5km per hour로 달렸다고 하네요. 그러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의 거리는 최소 몇 킬로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A부터 B를 X킬로미터라고 정해봅시다. 그러면 A부터 영화관까지의 거리는요. 0.5km를 빼서 1km인데요. 그러면 B부터 영화관까지의 거리는 1-X킬로미터가 되겠네요. 약속 시간 내에 영화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 시간이 오전 9시 20분이니까 20분 안에 집에서부터 영화관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식을 세워보면요. 시간에 대한 식으로 세워야 돼요. 시간은 어떻게 나오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오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 지부에서부터 A 지점까지는 3분의 0.5. 그리고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는 7분의 X. 그리고 B 지점부터 영화관까지의 시간은요. 5분의 1-X가 되겠죠. 그럼 이게 20분이니까 시간으로 바꾸면 3분의 1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내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를 곱해줍시다. 105를 곱해주면요. 0.5 곱하기 35 플러스 15x 플러스 21에다가 1-x를 곱한 거가 3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요. 17.5 플러스 15x 플러스 21-21x가 35다. 그러면 6x가 3.5보다는 크다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3.5는 10분의 35죠. 그래서 x는
60분의 35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고 약분해주면 12분의 7이 나옵니다. 정답은 최소 12분의 7km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면 부등식 먼저 풀어볼게요. 부등식 풀어주면요. 12x가 크다. 뭐보다 크냐면 12 플러스 3a보다 크다. 그럼 x가 1 플러스 4분의 a보다 크다가 되겠죠. 수직선에 나타내면 1 플러스 4분의 a 여기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음의 정수가 2개여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1 플러스 4분의 a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느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등호는 어디 붙을까요? 마이너스 3 쪽에 붙겠죠? 왜냐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2까지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이 생기고요.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4, 4분의 a,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2보다는 작거나 같을 순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까지 더한 거니까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8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점 C는 점 B에서 출발해서 점 E의 방향으로 반직선 BE 위를 움직인대요. 그리고 AD는 5cm, AD와 B는 평행하고요. 그리고 A와 반직선 B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9cm래요. X초 후에는 B와 C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초속 4cm로 움직이기 때문에 X초 후에는 4X만큼의 거리가 벌어지겠죠? 그럼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리고 윗면과 아랫편을 더해주면 되겠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줄게요. 이게 7분의 500cm 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양변에 14 곱해주면서 계산해보죠. 63, 5 플러스 4x가 100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315 플러스 262x가 1000보다는 작거나 같다. 262x는 68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요? 262분의 68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점 얼마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1과 2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2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은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예요. A 통신사와 B 통신사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A는 기본 10,000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B는 기본 40,000원부터 시작하네요. A는 통화 시간이 1초당 5원이 부과가 된대요. 그리고 4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3원이 부과된대요. 그리고 B 통신사는 40,000원인 대신에 1초당 4원이고 3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2원이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B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 A통신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됐으면 좋겠대요. B통신사를 이용하는 게 더 적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A통신사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B통신사를 이용하는 게 더 적었으면 좋겠다. 그럼 A통신사를 이용했을 때는 얼마를 사용하게 되는지 총 X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통화 시간은 4시간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일단 4시간 동안은 얼마가 부과가 될까요? 이게 1초고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1시간은 몇 초냐면 3600초죠. 3600초. 3600초가 4시간이 있다면 4시간은 14400초예요. 그럼 14400초가 1초당 5원이 부과가 된다면 72,000원이 일단 부과가 되는 거고요. 4시간을 초과했을 때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600을 곱해주고 X시간에서 4시간을 뺀 만큼이 3원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A통신사를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82,000에다가 1800 X-4 이렇게 되겠네요. B통신사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기본 요금은 4만원, 4만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통화시간이 3시간당이래요. 그러면 우리 3,600에다가 3을 곱하면 1800이 되겠죠? 4원이 부과가 되니까 여기에 4를 또 곱해주면 43,200이에요. 43,200원. 이 3시간 통화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통화했을 때 드는 비용은 또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 3,600 그리고 X-3시간을 해줍니다. 이때 2원이 부과가 돼요. 이것도 정리를 해주면요. 83,200에다가 7,200에 X-3을 곱해준 거겠죠. 근데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우리 0을 2개씩 떼줍시다. 0을 2개씩 떼고 부등식 세워볼게요. 다 똑같은 숫자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820 플러스 108 X-4가 832 플러스 72 X-3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8 X-432고요. 얘는 72 X-216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36X가 228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X는 36분의 228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 X라고 했는데 228 나누기 36은 6.xxx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7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촌중 기출문제 해석이 모두 끝나요. 2023학년도 원촌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